세부 여행을 계획 중이시고 여행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고 세부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부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정보 영상으로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공유해드렸던 12편의 버스 타고 세부 자유여행 영상을 조금 더 자유여행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영상이고요. 세부 자유여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세부에 와서 어떤 식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 하나에 싹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먼저 세부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곳들을 가볼 수 있고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여행지들을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리조트를 베이스로 여행을 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세부 여행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볼 수 있는지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긴 영상이니까요.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어떤 식으로 세부 자유여행을 하는지 그 방법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편집은 되도록 가볍게 손가락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할 예정이고요. 안내해드릴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부 여행을 오시게 되면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막 항공권을 구입해서 필리핀 세부로 날아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단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여행을 오신다면 어떤 여행지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연 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수중 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부는 필리핀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서도 아름답고 특별한 수중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유럽, 서양 여행객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섬입니다. 필리핀 세부의 오슬롭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고래상어를,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100%의 확률로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수밀론 섬에서는 니모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한 비치역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의 산호까지 마치 영화 니모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바닷속 환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알보알 지역의 파낙사마 비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거북이를 만날 수 있고요. 마치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정어리떼의 군무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막탄섬과 가까운 부속섬을 돌아볼 수 있는 호핑 투어가 인기가 높은데요. 막탄 주변의 여러 섬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쉽게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알루스완, 그리고 수심은 깊지만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는 힐루뚱한 섬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는 화산섬으로 화이트 비치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서 안내해드린 오슬롭이나 모알보알의 경우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이트 비치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화이트 비치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세부인데요. 그래서 화이트 비치에서 한적하게 힐링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세부 섬 주변에 위치한 섬들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세부 반타얀 섬은 필리핀의 몰디브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비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반타얀의 부속섬인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는 잘 정돈된 섬의 모습과 아름다운 수중 환경으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섬입니다. 말라파수카 섬 또한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과 한적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환도상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까모테스의 부속섬인 툴랑섬 또한 그 비치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많은 여행객들이 이 섬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부 남동쪽에 위치한 시키오르 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데이트립 플랫폼인 클룩에서
시키오르 섬으로 가는 페리 티켓을 판매할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시키오르 섬 같은 경우에는 스몰 보라카이라고 불리는 팔리턴 비치 같은 매우 아름다운 비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선셋 오브 아일랜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일몰이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한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세부 주변 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홀인데요. 보홀의 알로나 비치는 아름다운 석양과 밤이 되면 해변에 나와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즐거운 음악들로 인해 마치 보라카이의 해변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곳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세부 타나완 지역에 있는 수밀론 섬의 샌드바는 크리스탈빛 바다와 아름다운 화이트 비치 그리고 유리알 같은 깨끗한 바다 물빛으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섬입니다. 세부 주변 섬의 경우 제가 일전에 한번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세부 주변 섬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섬 내에도 몇 군데 화이트 비치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부 바디안에 위치한 람벅 비치는 평온하고 잔잔한 화이트 비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말로그인산에 있는 헐미코브의 경우 절벽 너머에 형성된 코브 형태의 화이트 비치로 매우 많은 로컬 여행객들이 찾는 해변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섬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팔라완 같은 경우는 라군 지형과 비치가 아름다운 섬,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화이트 비치에 선정될 정도로 그 해변의 길이가 길고 아름다운 섬, 시키오르 같은 경우는 석양이 아름다운 섬, 시아르가오의 경우는 서퍼들의 천국, 까모테스 같은 경우는 동굴의 섬, 세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워터폴 섬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럼 세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폭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폭포는 아바타 영화의 배경지였던 투말로 폭포, 그 외 캐녀닝이라는 투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가와산 폭포, 8개의 다양한 폭포로 이루어진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연 워터파크 같은 아기니드 폭포, 신비로운 협곡을 마주할 수 있는 다오 폭포, 그리고 그 외에도 비날라얀 히든 폭포, 이남바칸 폭포, 만타유판 폭포, 몽펠리에 폭포, 칸칼라노 폭포 등 굉장히 다양한 폭포들을 세부 여행 시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 여행 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판타지 로지에서 경험하는 가와베스입니다. 판타지 로지 가와베스는 가마솥 사우나입니다. 세부 남부의 크리스탈 빛의 눈부신 바다와 그 너머로 보이는 네그로스 섬의 전경에 들이우는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며 즐기는 가와베스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원숭이 하면 발리 우붓의 몽키 포레스트가 동남아시아에선 유명하지만 필리핀 세부 오슬롭의 몽키 와칭 포인트는 발리와는 달리 위화감 없이 원숭이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원숭이들을 바로 앞에 두고 바나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로그인산의 보호강 리버 크루즈는 작은 방카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구경하면서 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오스메냐 피크는 30분 만의 등산으로 세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고요. 동서남북 파노라믹 뷰를 볼 수 있어 매우 이색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일출 그리고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스메냐 피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오픈한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의 경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수영장의 모습이 마치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를 연상시켜 최근 인스타 핫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부 북쪽에 있는 케투몬 지역의 에소이 온천은 사계절이 여름 날씨인 필리핀 세부에서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북부 메들렌에 위치해 있는 판타스틱 아일랜드는 섬에 지어진 건물의 형태가 마치 산토리니를 연상시켜 그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부 단 반타얀에 위치한 칸다야 리조트는 압도적인 아름다운 수영장과 프라이빗 해변으로 리조트에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시티로 와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기리기 위해 만든 레아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특별한 건축 양식과 세부시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뷰 그리고 신전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배경 스토리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 세부 레아 신전을 찾습니다. 산 중턱에 조성해 놓은 시라오 가든은 탁 트인 아름다운 뷰와 함께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함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세부시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부사이인데요. 이곳 부사이에는 야경을 즐기면서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 라비 인 더 스카이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세부시티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서 연인들 그리고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일단 구글 지도를 좀 열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을 한번 구글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여행지들이 세부 남쪽 또는 북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여행지 중에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했던 주요 여행지만 한번 남겨보면요, 이렇게 지도에 표기해보면 여행지들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약 3곳 정도가 보이는데요. 하나가 오슬로, 그리고 다른 하나가 삼보안, 그리고 마지막이 모알보알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은 많은 여행객들이 세부 남부 쪽 여행을 할 때 숙소를 잡고 베이스로 여행을 하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 지역들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숙소들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숙소를 잡고 여행을 다니는 곳은 바로 모알보알입니다. 모알보알 중에서도 해변과 인접하고 모알보알의 대표 투어인 정어리대 스노우클링을 쉽게 하기 위해 파낙사마라는 해변 근처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숙소를 잡습니다. 파낙사마 비치 주변으로는 식당, 마사지샵, 바 등 다양한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 여행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세부의 날씨가 가장 좋은 기간인 3월에서 5월에는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모알보알을 방문하는데요. 이 시기에 모알보알을 방문하면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유럽 그리고 서양 여행객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모알보알, 삼보안, 오슬롭 세 지역 중에는 모알보알이 가장 먼저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유는 모알보알은 1990년 후반인 아주 오래전부터 스쿠버 다이빙 지역으로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모알보알은 유럽, 서양 여행객들 중심으로 인프라가 형성되다 보니 숙소의 퀄리티보다는 식당 중심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오슬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고래상어 투어가 개발되면서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오슬롭의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로컬 여행객들이 많았고 초기에는 숙박하기보다는 데이트립을 하거나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숙박을 하는 여행객들이 많아 숙소보다는 상점, 식당 등의 인프라가 발달되었으나 최근에는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가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오전 6시에 오픈해서 오전 10시 반 정도면 투어가 종료되는 특성 때문에 오슬롭 투어를 하려면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는 불편함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슬롭 지역에 숙박을 하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룸 컨디션이 괜찮은 신규 숙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슬롭의 대부분의 숙소들은 그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삼보안의 경우 주변 폭포, 모알보알과 오슬롭과의 접근성, 다이빙으로 유명한 릴로안 지역의 특색으로 인해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삼보안 지역 자체가 딱히 상권이 형성될 만한 지역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로 리조트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프라이빗 리조트들이 발달했고, 그래서 모알보알과 오슬롭과는 다르게 숙소 컨디션이 괜찮은 리조트들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간 제 기준에서는 숙소가 너무 열악해서 추천할 숙소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추천할 만한 숙소가 수밀론 블루워터 리조트 정도였는데, 사실 블루워터 리조트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어서 사실상 추천드릴 만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포블라 호텔이라는 신규 호텔이 지어졌는데 여기가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고 오슬롭 시내에 있어서 상권도 괜찮고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 호텔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알보알의 경우 아무래도 배경이 스쿠버 다이빙 때문에 발전된 지역이다 보니 좋은 자리에 전부 다이빙 리조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부터 유명한 곳은 페스카도르 시뷰 리조트, 그리고 포바디스 다이브 리조트이고요. 코로나 이후 2023년도에는 피그 다이브 호스텔, 트리쉐이드 리조트, 일소녀 리조트, 돌핀하우스 리조트, 이 정도 선에서 많은 분들이 숙박 예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피그 다이브 호스텔은 위치가 조금 별로고요. 돌핀하우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막탄 리조트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은 리조트인 건 사실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가 봤을 때 세부 남부 쪽을 여행을 하면서 하루 1박에 15만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알보알에서는 일소놀 리조트하고 트리쉐이드 리조트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보안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판타지 롯지 리조트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에덴 리조트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리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오슬롭 쪽은 리조트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모알보알이나 삼보안 쪽 숙소를 베이스로 여행을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알보알과 삼보안 이 둘 중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삼보안 판타지 롯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상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다 해결해야 하는 곳이고요. 리조트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자연환경 보고 수영하고 주변 여행지 다녀오고 이런 좀 프라이빗한 휴양 또는 힐링의 성격이 짙은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삼보안에 있는 게 더 좋고요. 여행자 거리도 좁고
가보고 클럽 음악도 신나게 나오는 바도 가보고 이런 시끌벅적한 여행자 거리 느낌 나는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알보알 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모알보알은 말씀드린 것처럼 3, 5월이 완전 성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간에 모알보알을 가면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유명한 휴양지는 맞는데 관광객이 없어서 썰렁해 보이는 듯한 그런 관광지, 약간 그런 관광지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 5월, 많게는 한 6월까지 기간 외에 모알보알을 방문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제 스스로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필리핀 세부 지역에 대한 특색을 정리하면 세부 자유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지역에 어떤 숙소를 잡아야 할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여행 스타일을 잘 생각하셔서 위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벌레 때문에 숙소 선택 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부 남부 시골 쪽으로 가신다면 모든 리조트가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세부부 남부 쪽에 있는 대부분의 리조트들은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미 그리고 벽에 돌아다니는 도마뱀 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막탄 리조트에서도 만나요. 이 도마뱀은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이 도마뱀들이 집이나 이 리조트에 돌아다니는 각종 곤충들을 잡아먹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마뱀들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바퀴벌레가 나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도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호스텔부터 리조트들에서 거의 대부분 숙박을 하는데 저는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나올 만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골에 가서 내 숙소에 바퀴벌레가 나온다, 이거는 뭔가 그 여행자가 갖고 있는 짐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짐에 음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바퀴벌레를 유혹하는 뭔가 이렇게 물질들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가격이 저렴하다고 바퀴벌레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오슬롭에서 판타지 로지까지 그랩 불러가면 될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머릿속에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세부시티만 딱 벗어나면 택시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랩은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시티를 벗어나서 세부 남부, 북부, 시골 쪽에 여행을 다니실 때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냐면 버스, 지프니, 트라이시클, 그리고 하발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막탄공항에서 택시기사하고 협의를 해서 오슬로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습니다. 막탄에서 오슬로까지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광주, 대전에서 부산 정도를 택시를 타고 가는 거리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별거 싸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실 거라면 괜히 택시 타고 가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투어를 이용해 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렴하게 자유여행을 하시려면 결과적으로 버스, 오토바이, 트라이시클을 타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부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오슬로, 고래상어, 투말로 폭포, 수밀론, 삼부안 판타지로지, 아기니드 폭포, 모알보알, 파낙사마 비치, 바리안 캐년이, 그리고 세부시티로 이동을 했거든요. 일단 지도에 한번 제가 이동했던 동선을 표기를 해보고요. 세부시티 또는 막단을 통틀어서 세부 남부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터미널은 세부 남부 터미널 하나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건 북부 터미널 하나이고요. 세부 남부 터미널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서 바토까지 갈 수 있는 노선, 그리고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바토까지 가는 버스 노선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이동 동선이 있고, 오슬로 고래상어, 수밀론섬 선착장, 삼보안 판타지 로지, 비날라야 히든 폭포, 모알보알 호핑 투어리즘 오피스, 모알보알 과일 시장, 그리고 캐녀닝 등은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만 도보로 이동하면 가볼 수 있는 곳이고요. 투말로 폭포나 아기니드 폭포, 이남바칸 폭포, 파낙사마 비치, 이런 폭포들은 메인 도로에서 내려서 다시 오토바이 등을 타고 추가 이동을 해야
가셔야 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버스 타고 세부 여행 편 마지막 영상에서는 버스를 타고 헐미코브를 가는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옛날에 제가 헐미코브를 갈 때는 캄팔라보 샌드바를 들려서 가느라고 피나무간 쪽에 가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세부시티에서 피나무간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트라이시클 타고 알로그인산 퍼블릭 마켓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알로그인산까지 가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알로그인산 직행 버스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버스도 진짜 좌석도 너무 불편하고 이 버스가 계속 돌아가고 거의 30km로 2시간을 갑니다. 그러면서 5만 사람이 타고 내려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헐미코브를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아낸 가장 최적의 이동 방법은 모알보알로 가는 에어컨 버스를 타서 발릴리 만달롱온에 내려서 만달롱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헐미코브를 갈 때 캐녀닝을 끝내고 세부시티로 와서 하루 쉬고 갔지만 모알보알 쪽에서 다이렉트로 헐미코브를 구경하고 세부시티로도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는 동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자유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가항공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저가항공은 제주항공 티웨이 지네어가 있고 외항 저가항공은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가항공은 기본 티켓에 무료 수화물이 적게는 10kg에서 많게는 15kg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퍼시픽이나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수화물을 유료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처음 보이는 가격만 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수화물 다 넣고 최종 가격이 어떤 게 비싼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잘 가격을 비교를 하셔서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저가 항공의 경우에는 인당 수화물 추가가 하나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화물은 현장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항공사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1kg당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구입한 티켓에 무료 수화물이 없어서 10kg 수화물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만약에 제가 15kg짜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저 추가하게 되면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면은 제가 저가항공을 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저것 무료 수화물이나 내가 추가해야 되는 수화물에 대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항공권을 예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항공과 관련해서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결항 지원 많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 같은 경우에 제가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를 타고 되게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 경험들 속에서 지연이 됐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보라카이 갔었을 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세부퍼시픽이나 필리핀 에어라인을 타고 국내 이 섬들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지연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세부퍼시픽하고 뭐 이런 저가항공 에어아시아 국내선 저가항공과 비교했을 때 2, 3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굳이 저는 외항 저가를 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보험은 기대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거지 효과를 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사고가 없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여행객분들이 가장 많이 세부로 오시는 일정이 3박 5일 일정인데요. 5일 정도 여행에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면 물론 이제 선택사항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8,000원에서 2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서 혹시 모를 사고, 사건 등에 대비를 해서 보험을 꼭 가입하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국 화폐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가 되나요? 필리핀 세부의 관광지는 모두 현금을 받고요. 지캐시라는 한국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필리핀 온라인 캐시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 여행객들이 이 지캐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관광지 입장료는 다 현금으로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한국 돈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필리핀은 한국 돈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은 없고요. 전부 페소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달러 결제가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해주는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관광지 입장료의 경우에는 거의 99.9999999% 달러 결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사전에 페소를 준비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공항에 환율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괜찮을까요? 대부분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오슬로 투어를 하러 가시고 이미 공항 환율이 좋지 않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 조금만 나오면 24시간 환전소가 많이 있어요. 공항 근처라고 많은 분들이 환율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세부시티 몰 환전소와 유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이런 곳에서 환전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체크카드를 챙겨 오셔서 공항에 있는 ATM을 이용해 현금 인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카드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시티카드, 트래블 월렛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카드와 트래블 월렛 카드는 ATM기에서 현금 인출을 할 때 인출 수수료 250페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1회 인출할 때 최대 제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1만 페소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1페소당 한 25원 정도 환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래블 월렛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율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미리 선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좋을 때 미리미리 충전을 해 놓으면 1페소당 23원 후반에서 24원 초반 금액으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티카드 같은 경우는 시티카드 전용 인출기에서 인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세부 같은 경우는 시티카드 인출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티카드는 1회 인출 시 15,000페소 인출이 가능하고요. 세부 시티에서는 세부시티 아얄라몰 옆에 유니온뱅크라는 곳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이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편리했어요. 트래블 월렛은 인출을 하면은 수수료가 들지만 직접 체크카드를 식당 같은 데서 긁으면 수수료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거의 23페소 초중반의 환율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현대카드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환율이 안 좋을 거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보통 현대카드 쓰면은 거의 23.4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니까요, 신용카드 사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캐리어가 좋을까요? 배낭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아마도 자유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난감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막탄공항에서 자유여행을 하시면 세부 사우스 버스 터미널에 와서 버스 타고 오슬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샵에 가서 이걸 짐을 맡겨달라니 이건 또 찝찝하고, 그렇다고 캐리어를 안 들고 가자니 좀 불편하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숙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놓고 투어를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여행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슬로 투어를 할 때는 투어를 제공해주는 리존트 프론트데스크 밑에다가 제 짐을 보관을 했었고요. 스밀론 스노클링 할 때는 가이드를 신청한 그 오두막 같은 데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이제 보관해달라고 해서 보관을 했었고요. 모알보알 호핑할 때도 그냥 오리발 빌린 샵 주인한테 내 돈 좀 가지고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맡겼었어요. 캐녀닝 할 때도 그냥 샵 주인한테 그냥 제 가방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너야 이 가방에 기중품이 없으니까. 근데 제 가방에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이상의 기중품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일단 160만 원짜리 드론 들어있고요, 80만 원짜리 핸드폰, 거의 한 100만 원 돈 되는 고프로 장비 들어있고요, 400만 원짜리 맥북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지갑, 애플워치 이거 100만 원. 제 배낭에 들어있는 기중품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맡길 때도 불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맡겨요. 없어지는 물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버스 말고 오토바이나 지프니를 타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내가 캐리어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동이 불편해집니다. 대신 배낭을 메고 있으면 저같이 정말 쉽게 라이브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리어보다는 배낭을 갖고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노클링과 호핑의 차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노클링은 그냥 물 위에 떠서 스노클을 물고 바다 밑에를 보고 있는 그 행위를 스노클링이라고 하고요. 호핑은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점프해서 다니니까 이 섬 갔다가 저 섬 갔다가 이 포인트 가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이런 거를 호핑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호핑을 해야만 좋은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여행사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유여행을 할까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안 되겠다, 나는 자유여행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래도 자유여행을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한국에서 패키지 투어 상품 신청해서도 여행 가보고, 현지에 있는 한인 여행사를 통해서도 여행 가보고, 현지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도 가보고, 뭐 클루, KKday 어플을 통해서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만족감 그리고 가장 로컬스러운 뷰를 볼 수 있는 건 대중교통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게 가장 그 현지를 깊숙이 볼 수 있는 여행 방법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격이 저렴해서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비싸도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 보는 게 달라요. 경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오시는 한국 분들은 버스를 타고 세부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에 허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이유가 좀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과 좀 덜 마주치고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가는 건데, 한국인들만 가는 조인 투어를 신청해서 불편한 밴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행을 하면 프라이빗 투어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은 기사 있는 밴 렌트카를 협상을 해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제가 운전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고요.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경우 현지 조인 투어 또는 클룩이나 플랫폼에 있는 현지 여행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행사가 사기친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각 여행지의 가격 정보가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버스 타고 갔더니 오슬로는 10,000원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탄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갖고서는 이렇게 오슬로까지 가는 그 피곤한 과정. 그렇게 가면은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를 10,000원에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투어 상품에는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가 10,000원이 아니라 다르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똑같이 10,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투어 상품에는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 들어가 있고, 고프로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물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죠. 돈 지불하는 것만큼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유여행인데 정말 저렴하고 이동의 불편함도 전혀 없고 3일 일정 속에서 주요 여행지를 모두 보고 여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제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제가 봤던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나이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진짜 길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알찬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안내해드린 이동 루트 방법, 가격 등 이 정보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도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부여행 카페에 이번 버스 타고 세부여행 영상에서 방문했던 음식점, 여행지들을 전부 기록한 구글 지도를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정보면 세부 자유여행을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공도 많이 드리고 기대도 많이 하는 세부 여행이잖아요. 이것저것 정보 많이 찾아보시고 알차게 준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세부의 환경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